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습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 또 성급한 조치라는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를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쯤에서 낮추는 게 맞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낮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8월 14일 날 우리가 2차 수도권 대유행을 겪은 이후로 벌써 2달째가 돼가고 있고요. 예. 예상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데서는 거의 발생이 미미한 편이고, 수도권에서도 계속 안정세를 보이는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낮춰가지고 경제에도 조금 활력을 일으키고 사람들도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다면 저는 지금이 낮춰도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경고음을 날리는 분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가둬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 너무나 피로도가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는 건 좋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 그 수칙들, 그다음에 또 행정력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 행정관청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좀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키는, 규제는 강하게 하는, 그런 그 행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말 오후에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고 일요일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좀 풀리고 하더니 오늘 98명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거의 100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경로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감염도 아직은 기준보다 좀 많은 것 같고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중요한 것이지, 예. 한 번, 두 번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올라가서 앞으로 또 이 상태에서 유지가 안 되고 어떤 새로운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예.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사회를 누르고 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오듯이 특히 그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이 돼야 1단계 가야 되는데, 예. 정부가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는 이거는 지키지 않은 것이 되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19%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조금 더 전력을 경주를 해서 인력도 투입하고 좀 실력 있는 분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이걸 꼭 낮춰야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1일 확진자 50명 미만이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 기준을 바꿔야 될 겁니다. 사실은 50명 그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30명, 30명 각 지역별로 역학조사와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이제는 10달 했으니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임의로 정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단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방역망래 80%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판단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감염 원인을 모르는 현재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낮춰서 최소한 10%까지는 좀 낮춰주는 노력이 같이 간다면 지금 상태에서 1단계로 내린 것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1단계로 내렸대지만 예. 하도 그동안 이제 자꾸 바뀐 것이 많아서 저조차도 지금 일일이 따라가기는 힘들 실정이지만 일부는 사실은 2단계에서 더 강화된 2단계에 해당되는, 과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새로 이제 자꾸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긴 하나 수도권에서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다면 예. 나머지 이 지역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차가워지면서 실내에서 더 지내게 되고 밀폐된 곳에서 많이들 모여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완화 조치가 자칫 겨울을 넘기면서 크게 위험을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년이 가기 전에 제3차 대유행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 여러 가지 통계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그냥 겨울을 넘어가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초에 인플루엔자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그 발생률이 낮았고 그 외에 다른 폐렴들은 많이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각자가 조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3차 유행이 오긴 올 건데 그 오는 것이 어떤 규모로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다른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봐가면서 단계를 올릴 때 그전같이 이렇게 1, 2, 3단계로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단계 정도는 한 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부르던 1.5단계, 2.5단계를 4단계, 2단계로 만든 다음에 각 단계별로도 뭐 가나다라든지 이런 수칙을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네. 보고 이 숫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상황이 이러니까 단계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불편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야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러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암만 알겠습니다. 단계로 올려놔도 예. 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코로나19는 예.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정기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를 연결해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게 제일 걱정스러우십니까? 추석을 연휴를 잘 지켜주셔서 그 자영업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추석 연휴에 대한 잠복기나 또 한글날 그런 연휴에 대한 그런 잠복기가 이번 주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단계로 하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개인 방역을 잘 지켜서 이 상태에서 바이러스와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이 확산세가 증가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노래방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학원, 뷔페, 실내 집단 운동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불안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클럽하고 노래방입니다. 네, 클럽에서는 아무래도 또 술이나 음주뿐 아니라 노래, 그다음 춤 이런 거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예. 노래방 같은 데는 우리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머물 수 있어서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교수님도 바짝 조여가지고 오래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을 할 때 다시 한번 확산세가 증가가 된다면 예. 다시 또 단계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과 자영업자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5월, 8월과는 달리 그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너무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 예.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K방역의 그런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부로 조금 느끼는 막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2단계 조치 또는 2.5단계 조치 이렇게 강화해서 쭉 가다 보면 좀 길어지면은 시민들도 점점 이렇게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초반에 많이 또 확산세가 늘 때보다는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를 한다든지 예. 식당에서도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좀 많이 지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그런 방역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주고 정부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은 확실히 감염이 확산될 우려는 더 커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는 날씨가 차고 건조해지면 훨씬 활동력이 강해지고요. 생존력도 예. 강해집니다. 특히나 건조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고 어, 밀폐된 공간에서 더 감염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은 더 엄격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천은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